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김영호 씨입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씨는 평생을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거친 손으로 남의 집을 지어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해가 지면 막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0대에 전셋집 한 채를 마련했을 때의 기쁨을 영호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40대에 지금의 단독주택을 샀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집이 생겼다는 그 벅찬 감정 말이죠. 영호 씨는 늘 말했습니다. 집 한 채라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이죠. 아내와 함께 그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쓸쓸했던 영호 씨에게 아들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와서 함께 살까요?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잖아요. 그때 영호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수와 며느리 소라, 그리고 손주 둘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영호 씨는 흐뭇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라의 인사에 영호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애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소라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창고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가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요. 아버지 방은 2층 끝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뛰어다닐 공간이 필요해서요. 겉으로는 부탁하는 것 같았지만 영호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영호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아버지 방 빼면 애들 공부방으로 딱일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진명이가 아직 아버지 거라서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 순간 영호 씨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효도가 사실은 집을 노린 속셈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영호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소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세탁물은 따로 돌려주세요. 섞이면 불편하잖아요. 아버지, 식사 시간 좀 맞춰주세요. 아이들 생활 패턴이 있어서요. 심지어 텔레비전 볼륨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영호 씨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진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건 아닐까요? 영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매 진단이라도 받아내려는 듯한 아들의 태도에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어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죠. 영호 씨에게는 둘째 딸 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이가 찾아와서 한 말이 영호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거든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집 정리는 미리 해두셔야죠. 그 말은 사실상 집을 내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평생 헌신했지만 결국 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영호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단호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집 팔 겁니다. 현금 매매로 빨리 내놔주세요.
사장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웬 집 매매세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을 팔기로 한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중개업소 사장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만에 집은 팔렸습니다. 입지가 좋았던 덕분에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잔금까지 받고 나니 영호 씨의 통장에는 큰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그리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예금해뒀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편하게 살겠다. 영호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수 가족이 이틀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이상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소파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진수와 설아는 당황해서 영호 씨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영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집안이 왜 이래요? 내가 이 집 팔았어. 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렇다. 설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알아서 살아라. 나한테 했던 것처럼.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설마 정말 팔으신 건 아니죠? 농담이 아니다. 계약도 끝나고 잔금도 다 받았다. 그제야 진수 가족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가 정말로 집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영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진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모르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소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냥 함께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집이 탐나서 온 거잖아. 영호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이 밤에 하는 말 다 들었다. 내 방을 빼서 애들 공부방 만들겠다고. 집 명의를 빨리 바꿔달라고. 그런 말들 말이야. 진수와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킨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병원에서 의사한테 한 말 잊었냐?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영호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진수 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원룸에 도착한 영호 씨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자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내가 평생 지은 건 집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이었구나. 영호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짓겠다. 내 남은 인생의 집을.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영호 씨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이가 영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그렇다. 아버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호 씨는 진이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너도 똑같더라. 집 정리 미리 하라고 했잖아. 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결국 오빠 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이야,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영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한 달 후 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이미 늦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영호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봐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수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호 씨는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근처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어느 날 영호 씨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이 반가워했습니다. 영호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아들 가족과 잘 지내세요? 목사님,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집도 팔고 새로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목사님은 영호 씨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법이에요. 영호 씨는 교회에서 새로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죠.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큰 손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민수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가 화나신 것도 이해해요.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는 영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주만큼은 순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영호 씨는 7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여전했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삶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영호 씨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수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져 있었죠. 들어와. 진수는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다.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뭘 깨달았다는 거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진수야, 나는 이제 이런 삶이 편하다.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 아버지.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가끔 안부나 물어봐도 좋다. 진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날 이후 진수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죠. 소라도 나중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족의 정만 나누기로 했거든요. 영호 씨는 이제 진정한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립적인 노년이었죠. 비록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존엄을 되찾은 삶이 더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영호 씨는 작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내가 평생 지은 건 집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의 욕심이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영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해방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72 세 노인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